안녕하세요. EPDTV의 EPD 이은봉입니다. 금일 암호화폐 관련 뉴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제 그 비트코인의 조정에 의해서 약 2% 내외의 조정에 의해서 모든 알트코인들 자체가 지금 현재 약 보합세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스텔라, 루멘, 라이트코인 등 주요 알트코인들의 변동폭이 1% 안으로 다소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암호화폐 전반적인 시장에서의 큰 흐름의 변화는 없는 걸로 지금 현재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종이증명서가 없는 부동산 거래를 한다. 내년부터 제주서 블록체인 기반 시범 서비스를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국토부와 과기정통부에서는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시범 사업을 12월 완료를 목표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현재 부동산 거래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돼서 국민들이 종이증명서 없이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시범 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2019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향후 법원과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기관의 참여를 협의해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를,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매매 대출하는 경우,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 대출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의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을 해왔는데, 작년 한 해만 약 1억 9천만 건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 및 열람이 됐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가 쉽게 노출되어서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을 해왔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새롭게 구축된 이런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으로 부동산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되는 걸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사가 원희룡 지사가 좀 야당 소속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정부의 어떤 그 특혜 그리고 선도 지방자치제로 진행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바로 암호화폐나 이런 ICO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제주도에서 진행을 하기에는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그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2020년 그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이 되기 전까지는 쉽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는 있지만은, 예측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전에 사전 작업으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래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제주도에 암호화폐 ICO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진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정지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발빠르게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그 박원순 시장 같은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서울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전 대권 행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권 내에서도 박원순 시장이 아직까지는 입지를 다져내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어느 정도 대척점에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부동산과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관련된 부분인데, 부동산은 지난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솔직히 꼬리를 내렸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 서울 코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왜?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나 그 전에 이명박 시장이었을 때 대규모 어떤 토목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재개발, 뉴타운, 세빛둥둥섬 뭐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어떤 대권가도의 길을 열기 위한, 뭐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면교사를 삼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2020년 그 국회의원 총선거의 사전 공천이 진행되는 그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가 지나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게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미하원 금융위 부위원장 공화당 대표 당선 시 암호화폐 자금 조달 규제를 제한할 것. 미국 경제 미디어 CNBC에 따르면은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맥켄리 부위원장이 공화당 위원회의 대표로 취임한다고 그러면 금융혁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으며, 기업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그 미 하원 금융위 부위원장이라고 하게 되면 원내대표에 대한 부분으로 출마를 한다는 얘기인데, 결국엔 정치인들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라든지 미래에 대한 어떤 경력을 쌓는 데에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이 그들의 입지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소스가 됐다고 인지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 정치인들이 결국은 입법에 영향을 줄 것이며, 그 입법이 제도권을 어떤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신규 자금이라든지 기관의 참여라든지 이런 거를 몰고 올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크립토 베스트에 따르면은 벤처 캐피탈 코시모 벤처스의 코너 켄트웰이 향후 당국의 엄격한 심사와 명확한 규제로 STO는 암호화폐 산업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시장에 불어닥칠 증권형 토큰 쓰나미는 많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시장으로 유입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떻게 보면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 신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하나의 그런 뉴스를 계속 확대 재생산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저는 볼 수도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시장 신규 자금이 말라버렸다는 거에 대해서 기존에
거래소라든지 그 시장 참여자들이 사전에 이런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뉴스를 계속 확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톰슨 로이터 블록체인 스타트업 파트너십 체결 4세대 파생상품 거래 지원. 톰슨 로이터는 법률, 세무, 회계, 뉴스 및 미디어 산업 전반을 걸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현재 10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파생 상품은 기본 자산 또는 자산 그룹에 의존하거나 이로부터 파생된 가치를 보유하는 재무적 보완인데, 교환거래 파생 상품은 규제 대상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다른 자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상품이다. 조나단 노이 CEO는 비트코인 매거진 측에 블룸버그와 톰슨 로이터의 협력 대상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AI 분석과 함께 투명하고 자동화된 거래 정산을 위한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을 결합하면 소급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거래 상대에게 공정한 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 톰슨 로이터와 협력해 해당 플랫폼을 구현함으로써 펀드, 예금, 인출, 다중 신원 확인, 지갑 보안과 관련해 발생하는 마찰을 없애고 투자자들이 거래 활동에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톰슨 로이터 측에 따르면은 이미 공개된 베타 버전 출시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가 어제 그 뉴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기존의 피델리티라든지 뭐 골드만삭스 이런 거대 투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책임질지 행동을 최소화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결국에는 어떤 상품의 형태로, 파생 상품이 뭡니까? 그동안의 주식의 상품을 변형을 시켜서 선물, 옵션, 기타 이런 상품들을 금융상품들을 개발을 해서 그들이 이제 수수료 수입을 극대화했던 하나의 어떤 레파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암호화폐 이 거대 자본 세력들이 들어올 때는 어떤 상품의 구조 자체를 좀 변형을 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투자자들의 자금이라든지 거대 금융자본의 자금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큰 상승이 이루어질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도 분명히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발생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법적, 제도적 이런 틀을 통해서 그걸 면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는 얘기죠. 아마 앞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공부를 하시고 그 추이를 지켜보지 않는 투자자들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암호화폐 관련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